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가입까지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던 거랑 아무래도 ESM이 조금 다른 점이 있겠죠. 일단은 ESM에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일단 확인할 건데,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랑 거의 비슷한 그 툴을 활용할 거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활용할 툴에는 옵션을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있는 경우는 아마 여러 개를 넣어서 그룹 상품으로 묶어서 파는 그런 경우가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자, 일단은 이 제품을 저는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문풍지 같은, 예를 들어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일단 골라봤어요. 그리고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2130원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싸게 파는 데도 있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일단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 제품은 도매매에도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틈새마개 모풍지판이라고 제목의 일부를 검색해서 보니까 이렇게 2,880원 또는 1,980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1,980원 똑같은 상품이고 2,900원 정도의 택배비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도매매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 개를 사람이 만약 주문을 했다면 뭐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금액은. 그래서 여기 뭐 최소 구매 수량이 3개니까 여러 개 주문한 경우는 여기서 구매해서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가격대가 똑같이 나와서 일단 저는 이 제품으로 한번 선정을 해 보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품의 사진이랑 그리고 상세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상품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 본인 USB 같은데 이제 저장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약 바탕화면에 하실 분은 바탕화면에 폴더 한 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보죠. 그냥 문풍지라고 일단 적을게요.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해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파일명에 JPG를 달아서 저장을 하면은 풍지판이 저장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상세 페이지 있죠.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는 사용 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 받을 건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미지 받은 걸 한번 열어보자면, 이 이미지가 지금 요거 상세 페이지가 좀 길게 있네요. 저는 이렇게 긴 상세 페이지를 쓰고 싶지 않아서 중간중간 잘라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번에 우리 배웠었던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자르고 싶다면 일단은 포토샵에서 불러와야 되겠네요. 내가 바탕화면에 저장했는데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은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나오고, 포토샵을 열면은 포토샵에서 이 그림을 열 수가 있죠. 자, 포토샵의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있었고, 눈금자에서 이렇게 끌어서 상품을 자를 위치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잘게 자르려고 합니다. 사진이 관통되지 않게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면 자르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르기 도구가 있고, 여기서 분할 영역 도구로 가보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라는 게 있었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할 땐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를 이용하면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배웠었죠. 일단 품질은 좋게 해서 저장을 한다는데 GIF로 저장할 게 아니라 JPG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 일단은 이거를 손도구를 따당 눌러보면 전체가 다 보이고요. 이 중에 이제 분할 영역 선택 도구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네들을 JPG로 저장할 거다 또는 품질을 몇으로 줄 거다 맞춰서 저장할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이미지는 가로가 777이니까는 원래 우리가 860 주려는 것보다는 좀 작긴 해요. 그래도 그냥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실 때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폴더 만든 데에다 저장을 할 거고, 여기서 이미지 전용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문풍지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얘네들이 조각나서 저장이 되는 거였어요.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넣을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대로 배치를 하면 되고요. 얘네들이 보면 1, 2, 3, 4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올리려면 순서대로 그냥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포토샵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새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셔도 되긴 하겠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이미지스 폴더에 저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단가를 얼마 정도 올려볼 것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에 뭐 하나 올린다라고 할 때 내가 마진 계산기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마진 계산기 엑셀표를 열어서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혹시 계산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인터넷상에 있는 마진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되세요. 일단 엑셀표를 좀 활용을 해보자면 아까 전에 요 도매국의 상품은 주소를 복사를 해서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게 여기다 넣어놓고요. 얘는 날짜가 10월 12일날. 도매처는 도매국이었죠 아까? 도매매에도 있었으니까 저는 도매국 도매매라고 넣었고요. 상품명은 일단은 도매국에 있는 상품명을 그대로 적어 올게요. 마진 가격대는 일단 얘가 구입 원가가 얼마였냐면 1980원. 일단은 도매매에도 상품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도매매는 위탁 판매예요. 실제 위탁 판매라 하나짜리를 배송하기도 하는 곳이라 1980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지불 배송비는 도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2,900원 정도였던 걸로 보였고요. 여기는 얼마로 올려져 있냐면 배송비가 여기도 2,9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불 배송비는 2,900원. 우리는 그냥 3,000원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는 얼마에 올릴 거냐인데, 구입 원가에 내가 몇 프로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여기 마진 가격 정하기 같은 경우는 보통 구입 원가에다가 우리가 1.7을 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1980원짜리에 1.7을 하니까
대략 한 3,366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격대를 이렇게 올릴 것인지 아니면 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좀 내릴 것인지 선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럼 3,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단가를 설정을 했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옥션이나 11번가라면 아마 13% 정도일 텐데 얼마가 띄일지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볼 순 없고, 지금 얘를 올리는 거는 지금 올릴게 옥션하고 지마켓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적어 놨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했을 때 마진은 지금 17.6% 정도의 마진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뭐 일단 마진 뭐 그 정도 나오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더 줄여도 상관없고 마음에 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000원에 주겠다. 그것도 되겠죠?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가격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옥션이나 G마켓에서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창문 바람막이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틈새막이 이렇게 찾아서 쇼핑으로 가보면 틈새막이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팔려는 상품과 비슷하죠. 여긴 3,600원에 올렸네요. 그죠? 일단은 옥션하고 G마켓으로 먼저 가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라면은 저희 쇼핑에서 찾아서 봐도 되는데 옥션이나 G마켓에 올릴 거면은 옥션이나 G마켓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맞아요. 뭐 문풍지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똑같은 상품이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나만 파는 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있죠. 자, 여기는 5,500원에 올렸어요. 가격대 그러면은 뭐 그대로 해도 될지 올릴지는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어쨌든 얘는 어디에 있나 보니까 생활용품 시즌용품의 문풍지라는 곳이 있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는 게 잡혔죠. 그러면 이제 ESM에서 볼게요. 자, ESM에 보시면 상품 등록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상품 등록 2.0과 상품 등록이 있습니다. 일단 원래 상품 등록이 1.0 버전이고 예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품 등록 2.0이 최근에 만들어진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2.0이 스마트 스토어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진 버전이고요. 이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있죠.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해서 올려야 되는 버전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그럼 2.0 버전으로 지금은 올려볼 거거든요.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노출 사이트 옥션과 G마켓 두 군데 다 올릴 거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ESN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ESN 카테고리를 골라 주실 건데, 아까 메뉴가 문풍지가 홈의 생활용품 시즌용품 문풍지거든요. 그러면 ESM에서 문풍지를 쳐보니까 리빙의 생활용품, 시즌용품, 단열용품 문풍지로 나와요. 이렇게 넣으면은 옥션에서 생활용품, 시즌용품, 문풍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G마켓에서도 생활용품, 시즌용품, 문풍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용료는 13%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ESM 브랜드, 여기는 이제 브랜드 상품이 있을 때 검색을 하는 곳인데요. 만약에 내가 브랜드가 딱히 없는 상품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밑에 이제 상품명 부분에 검색용 상품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표는요, 필수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용 상품명은 검색 대상에 포함이 되고 등록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단 수정이 되는 건 10일 이내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판매 이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검색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을 10일이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10일이 지났어요. 또는 올리고 판매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검색용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 조건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때 검색용 이름 수정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옥션에 지금 아까 상품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있었던 거는 이름이 뭐로 올라가 있나 구경하러 가볼게요. 뭐 상문, 틈새마기, 무풍지판, 틈막이, 방풍 뭐 다 넣네요. 그쵸? 아까 우리 거는 이름이 뭐로 돼 있었죠? 틈새마기, 무풍지, 틈막이. 여기에 쓸만한 키워드들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를 일단은 그냥 가져와서 넣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지금 보니까 총 100바이트까지 채울 수는 있으니까 더 채워서 넣을 수는 있거든요. 검색용 상품명은 수정이 안 되는 거고 프로모션 상품명은 언제든 수정이 돼요. 하지만 여기 적는 거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적을 내용은 검색용 상품명에 적는 것을 추천드려요. 더 적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이 정도 지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국어 상품명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검색했을 때도 검색에 나오게끔 하려면 이런 다국어 상품명에 이름을 설정해주면 좋긴 하죠. 자, 어쨌든 영문 사이트, 중문 사이트, 일본 사이트에 번역돼서 저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넣으시고 안 그러면 그냥 G마켓에서 대략적으로 번역돼서 나오긴 할 거예요. 자, 판매 기간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랑 조금 다른 점은 스마트 스토어는 무제한으로 계속 올려져 있을 수가 있었다면 얘는 90일이 한계예요. 그래서 90일간의 판매 기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판매 가격은 얼마로 할 거냐 이건데 아까 저희가 3,300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3,300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윤을 남길 거면 뭐 3,500원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3,500원으로 할게요. 판매자 부담 할인 안 할 거니까 설정하기 안 누를 거고 주문 옵션이 얘는 따로 상관이 없죠. 그러면 안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상품 특성상 주문 옵션을 꼭 넣어야 된다 하면은 사용해야 합니다를 고르고 여기서 이제 주문 옵션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저는 문풍지 하나만 단일 상품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주문 옵션을 사용 안 해도 되겠죠. 재고 수량이 있다면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없으면은 그냥 무제한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도매국 아까 사이트에 보면은 도매매나 도매국 사이트에 보면은 재고 수량이 있을 텐데 이 재고가 몇 개 정도 있냐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굳이 재고 수량까지 체크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하실 것들 있으시면 체크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만약 최대 구매 허용 수량을 두겠다 하면 체크하시는 거고, 아니면 비워놓고, 구매 혜택이 있으면 사은품 있는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없으시면 넘어가세요. 자, 인증 정보가 있으면 넣는데, 지금 제가 올리는 상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 대상 아님으로 넘어갈 거고요.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제가 봐야겠네요. 중국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단계로 이동해보면 상품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내가 상품 이미지를 보니까 너무 똑같은 상품들이 보여서 싫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배웠던 옥션을 이용해서, 옥션이란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상품의 대표 사진을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새로 만들기를 해서 1000에 1000픽셀짜리 창을 제작해서 열고 여기다가 배치할 사진을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문풍지라 넣은 것에서 쓸만한 사진이 있나 한번 볼게요. 다 비슷하게 생겼기는 해요. 근데 제일 아마 쓸만했던 게 아마 이 사진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요거 애프터 부분에 있는 사진을 좀 열어와 보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가져오지 않아도 되긴 하겠네. 그죠?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얘를 컨트롤 T해서 크기 조절한다든지, 크기를 조절하니까 해상도가 좋진 않네요. 아쉽게. 이 부분은 지금 좀 남아있어서 좀 싫긴 한데, 이런 거는 싹 지워서 처리하셔도 되긴 해요. 뭐 굳이 여기에 공을 들일 게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은 뭐 저번 걸 좀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개념으로 본다면 도장 툴로 여기를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안 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다. 뭐 어차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꼭 이거를 고쳐야만 올릴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고친다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더라 정도로만 얘기하느라고 제가 잠시 고쳐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만 고쳐도 대략적으로 쉽게 고쳐졌죠. 사진을 원래 늘리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볼게요. 사진이 조금 더 이쁘면 좋을 건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저장하실 때는 JPG 하나, PSD 하나인데 상세 페이지라 뭐 그렇게 뭐 중요치 않다면 이거는 JPG만 저장했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대표 사진 상품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요거였죠. 아까 대충 만든 거. 이렇게 넣고 나머지 이제 추가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1대1짜리 사진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고, 요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요런 이미지들이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추가 이미지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상세 설명은 ESM 에디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가 나오고요. 이건 이제 사용 방법인데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직관적이에요. 그냥 적고 이미지 넣어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도 돼요. 자,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내 PC에서 첫 번째부터 끝 번째까지 열어와 보면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죠. 물론 내가 여기 사이에다가 글씨를 적을 거면은 요 사이에 이제 클릭해서 글씨를 적거나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끌어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일 앞에다 놓겠다. 얘를 중간에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끌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놓겠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샘플과 꾸미기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템플릿을 불러 오시거나 꾸미기 샘플로 일부를 구분선이나 인용구를 넣으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꾸미는 게 상세 페이지를 내가 잘 못 만든다 하더라도 또는 중간중간에 이런 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꽤나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 만약에 이걸 다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저장 있죠. 이 화면이 아까 좀 덜 떴었으니까 조금 더 보자면 도형 그리고 구분선 그리고 영상까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여기서 다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에디터 창 닫기를 하면은 이 창에서 이렇게 나가지면서 스마트 에디터의 내용이 저장이 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상품 정보고시 템플릿에서는 지금은 이제 기타 상품을 고르거나, 근데 지금 아마 템플릿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전에 이제 템플릿을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뜬 거고, 상품군은 여기서 이제 고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상품을 기타로 골랐으면 여기서 이제 적을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서 집어넣어 놓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발송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송 정책은 첫 번째 이제 넣어 놓았던 발송 정책이 나올 거예요. 관리로 가면은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신규 등록 발송 정책을 예를 들어 순차 발송으로 주문 후 3일 이내로 발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발송 정책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죠? 저는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옥션하고 G마켓 같이 발송 정책을 넣어주시고, 배송 방법은 택배로 배송하겠다. 거기서 해당하는 택배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하지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주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출하지로 바꿔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이 출하지가 맞으니까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 배송비 선택인데, 여기는 이제 배송비가 아마 따로 아직까지 입력되어 있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송비에 그 템플릿을 신규 등록해서 뭐 유료 배송이고 배송비 금액은 뭐 3,000원이고 착불 선결제 가능하게 기본 설정하겠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걸로 세팅이 되면서 그 배송비를 고를 수가 있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골라졌죠. 반품 정보도 아마 사업자 정보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이동해서 보시면
추가 정보를 넣는 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보면 이제 고객 혜택이나 광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광고를 달겠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광고를 선택해서 달아주시고 등록하시면 돼요. 자, 만약 이렇게 등록하기 하면 이제 등록하는 게 뜨는데, 이미지 확인, 상품명, 판매자 부담 확인 다 확인했다면 이제 최종 확인을 누르면 실제 올려지게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올리는 방법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씩 올려보면서 일단 질문을 받을게요. 방법은 실제 스마트 스토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올리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만 스마트 스토어보다 조금 안 좋은 점은 일단 저장을 할 때 얘가 중간에 뭐 임시 저장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등록을 했더니 완료가 됐다라고 떴죠. 일단 G마켓은 조금 있다가 등록이 올라가는데요. 옥션이 먼저 등록이 됐으니까 제가 이 창을 눌러서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옥션에 지금 올라가져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일부가 보이고 상세 정보 더보기 하면 내용이 더 펼쳐져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아직 사진이 다 뜨진 않았죠? F5번 눌러 새로 고침을 해보는데 아직은 이 창이 뜨진 않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뜬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뜨면은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상품을 올린 거는요, 상품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검색하기 해보면 이렇게 올린 상품 볼 수 있고, G마켓 옥션 두 군데 지금 올려졌다라는 거 보이고, 상품 번호 옆에 이 표식을 누르면 이렇게 G마켓에는 어떻게 올려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떴네요. 그죠? 보통 이런 창문 마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 한 세트로 보통 이제 설치를 하거나, 그리고 방이 하나인 경우나 이제 창문이 하나인 경우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개를 주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 도매국의 상품도 괜찮게 보이고요. 아니면 도매매에도 보니까 상품이 올려져 있어서 한 개씩도 보낼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간단히 하나 올려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내가 팔리는 건 싫다 하시는 분은 이런 데다가 테스트용 상품이라든지 뭔가 표시로 좀 적어 두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 주문을 안 하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